2017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뒤에 이 전라북도는 20조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도로, 철도 깔고 공항도 만들고 이른바 토건족들만 살찌워주는 악습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스위스나 이탈리아 등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까지도 포함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최근엔 토트넘 손흥민 팀의 원정 경기를 직관했다라는 제보도 나왔습니다.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. 이 태풍으로 참가자 전원이 이렇게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. 대체 이 잼버리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잼버리 대회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2018년에서 2013년까지 이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사업비는 1,170억 원 정도 됩니다. 이 가운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740억 원, 그리고 시설 조성에는 이렇게 12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. 이후 정부나 지자체 예비비, 특별교부세에서 231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를 다 더하면 총 사업비는 이 1,400억 원입니다.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가 이렇게 실패작으로 끝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지금 이 운영비 1,400억 원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새만금 개발 논리를 앞선 잼버리 유치였다라는 겁니다. 전북도청이 이 잼버리를 앞세워서 공항, 고속도로 등 이 새만금 지역 SOC 확충에만 주력하고 정작 행사 준비에만 소홀했던 겁니다. 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이유로 각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많은 사업을 우선 요청했고 배정이 됐습니다. 간접 사업비만 약 10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이 10조 원이 넘는 간접 사업비는 2019년에 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 8,07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2029년 완공 예정인데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만금 신항만 3조 2,400억 원, 그리고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1조 9,240억 원, 그리고 새만금 항 인입철도 1조 3천억 원 등 이렇게 각종 사회간접 자본, 이 SOC 사업 예산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된 겁니다.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고속도로 등 이 새만금 일대 인프라 확충에는 집요하게 매달렸었는데 2017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뒤에 이 전라북도는 20조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공항, 고속도로, 신항만,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건설 외에도 전망타워, 박물관, 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그래서 이 잼버리 성공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만 남은 겁니다. 유치 직후에 지역 관련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 사업을 자기 공로라며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이 전라북도와 여가부,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이 잼버리를 핑계 삼은 해외 출장도 최근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스위스나 이탈리아 등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까지도 포함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최근엔 이 2019년 10월인데요. 이 영국 브라이튼 아멕스 스타디움을 찾아서 토트넘 손흥민 팀의 원정 경기를 직관했다라는 제보도 나왔습니다. 잼버리 새만금 철수 사태로 직접적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의 표는 한 20에서 30%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향후 국내에서 개최할 국제대회, 행사 유치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수십 년간 이제 국내 K-팝 등 이렇게 좋게 쌓인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번 대회,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혐한 이미지도 이제 생성이 되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새만금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었던 정치, 토건족의 한탕주의가 이 잼버리에서도 반복된 겁니다. 전라북도는 자기들이 원했던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해 이 국제적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세계 스카우트 대회를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이게 사실 평창올림픽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평창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서는 SOC 사업이 다 유치했으니 올림픽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돌기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는 그만큼 이 국제 이벤트를 빌미로 사회 간접 자본, 인프라 확충에 엄청 열을 기울인다는 얘기죠. 결국 이렇게 국제적 이벤트를 앞세웠는데 도로, 철도 깔고 공항도 만들고 이른바 토건족들만 살찌워주는 악습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해당 SOC 인프라 시설이 대회, 이벤트가 끝나고도 향후에도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이벤트 때만 반짝 이용을 하고 향후엔 이렇게 기반 시설이 방치된다는 게 대다수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이번 사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를 이용해서 이 사회 간접 자본을 탐하다가 행사를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. 이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.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은 이러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게 지역 발전에 사실 엄청난 기회인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 스카우트 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초대형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기가 어렵고 또 중앙정부의 감독도 좀 보다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상당히 수준 미달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. 이미 스카우트 대회 참가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 해당 이제 전 세계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이제 사실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. 이 향후 새만금의 과제는 이 잼버리로 인해 생긴 오명을 씻어내는 일이 이제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야영장,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 캠프장 부지도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하는데 개척지에 만들 신공항 활주로 평탄화 작업을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도 이제 쏟아지고 있고 또 잼버리에 맞춰서 개통한 인프라 시설 도로 역시도 새만금을 찾게 만드는 유입로가 아니라 새만금 지옥을 탈출하는 탈출로를 연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오명을 씻어내는 일이 좀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잼버리 대회 이면에 이 SOC 예산에 막대한 투입이 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행정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